1786년 겨울, 한양의 남대문 박자거리는 얼어붙은 공기 속에서도 사람들의 숨결로 뜨거웠다. 수많은 백성이 두려움과 호기심 섞인 눈빛으로 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곳에는 나이 69의 노인이 끌려나와 있었다. 조선 최고의 무신, 무인들 사이에서 무종이라 불리던 구선복이었다. 그의 팔다리가 하나씩 잘려나가는 능지처참의 형벌이 집행되고 있었다. 피가 얼어붙은 땅바닥을 적시고 그의 신음은 바람결에 흩어졌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영조와 정조도 임금을 섬기며 10년 넘게 훈련대장을 지낸 이 권력자가 이렇게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리라고는. 24년 전 뒤주 앞에서 그가 저지른 일이 결국 그의 목숨을 앗아가리라고는. 그는 어떤 삶을 살았던가? 무엇이 그를 파멸로 몰아넣었는가? 1718년 가을, 황해도 능성 구씨 가문에서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다. 이름은 구선복. 그의 아버지 구성필은 황해도 병마절도사를 지낸 무신이었다. 구선복은 태어날 때부터 명문가의 후광을 입고 있었다. 오대조 구국행은 인조반정의 1등 공신이었고 집안은 대대로 무과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을 차지했다. 능성구씨는 조선시대 최고의 무반 가문이었다. 조선 건국부터 영조 때까지 무과 급제자만 363명을 배출했다. 그들은 왕실과 혼인을 거듭하며 권력의 핵심에 자리 잡았다. 구선복은 그런 집안의 자랑이었다. 1738년 21살의 구선복은 생원시에 합격했다. 이어 문과에도 급제했다. 문무를 겸비한 인재였다. 젊은 구선복의 앞길은 탄탄해 보였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이 남자가 훗날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형벌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세월이 흘러 1748년 구선복은 황해도 수군절도사가 되었다. 30살의 나이에 절도사 자리에 오른 것이다. 1750년에는 충청도 병마절도사로 옮겨갔다. 승승장구였다. 능성구씨의 이름값을 톡톡히 하고 있었다. 1757년 구선복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다. 총융사에 임명된 것이다. 군영대장에 오른 것이었다. 그리고 1765년 마침내 훈련대장의 자리에 올랐다. 조선 최고의 군권을 쥔 것이다. 훈련대장은 조선 5군영 중 하나인 훈련도감의 수장이었다. 한양의 수비를 책임지는 핵심 군사력이었다. 그 자리에 오른 구선복은 무인들 사이에서 무종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무인의 왕이라는 뜻이었다. 그런데 1762년 6월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이모화변이다. 영조가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인 것이다. 이때 구선복은 선정관으로 뒤주를 감시하는 임무를 맡았다. 창덕궁 희령전 앞 뒤주 속에서 사도세자가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었다. 그 앞에서 구선복은 군사 100명을 이끌고 감시를 섰다. 8일 동안 세자가 죽을 때까지.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한다. 구선복이 뒤주 옆에서 군사들과 함께 술과 떡을 먹으며 세자를 조롱했다고. 목마르시겠소? 술을 드릴까요? 배고프시겠소? 떡을 드릴까요? 이렇게 말하며 놀렸다고 한다. 그러나 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없다. 야사일 뿐이다. 다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었다. 11살의 어린 세손이 뒤주 앞에 와서 할아버지 영조에게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애원했다는 것. 그때 그 세손의 눈에 뒤주를 지키고 있던 구선복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을까? 세손은 그날을 평생 잊지 못했다. 뒤주 속에서 죽어가는 아버지. 그 앞을 지키고 있던 구선복. 어린 세손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깊이 새겨졌다. 1776년 3월 영조가 승하했다. 24살의 세손이 왕위에 올랐다. 정조였다. 조정은 긴장했다. 새 임금이 아버지의 원수들을 어떻게 대할지 모두가 지켜보았다.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움직였다. 홍인안을 사사하고 정우겸을 유배 보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들을 처벌한 것이다. 그런데 구선복은 살아남았다. 왜였을까?
구선복은 영조 때 충실히 명령을 따랐을 뿐이었다. 직접적으로 사도세자를 해친 것도 아니었다. 정조가 그를 처벌할 명분은 약했다. 무엇보다 구선복은 막강한 병권을 쥐고 있었다. 정조는 냉정하게 판단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구선복을 건드리면 조정이 술렁일 것이다. 무인들이 반발할 것이다. 왕권이 아직 견고하지 않았다. 참아야 했다. 구선복은 계속 훈련대장으로 남았다. 정조 원년에는 병조 판서에 임명되었다. 형조 판서도 역임했다. 그는 여전히 권력의 정점에 있었다. 정조는 그를 경연에 참석하게 했다. 임금과 신하가 마주 앉아 학문을 논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그 자리는 정조에게 고문이었다. 훗날 정조는 이렇게 말했다. 매번 경연에 오를 때마다 심장과 뼈가 모두 떨렸다. 어찌 차마 하루라도 그 얼굴을 대하고 싶었겠는가 상상해보라.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현장을 지켰던 남자와 매일 마주해야 하는 심정을. 정조는 그 고통을 혼자 삼켰다. 참고 또 참았다. 정조 초기 권신 홍구경이 등장했다. 정조의 최측근이었다. 홍구경은 훈련대장이 되어 구선복과 교대로 병권을 나눠 잡았다. 구선복은 홍구경과 손을 잡았다. 새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다. 1779년 홍구경의 누이 원빈 홍씨가 죽었다. 자식 없이 세상을 떠난 것이다. 그러자 홍구경이 이상한 일을 벌였다. 정조의 이복 동생 은원군의 아들 이담을 원빈의 양자로 삼은 것이다. 이담은 완풍군에 봉해졌다. 11살 소년이었다. 홍구경은 그를 가동궁, 즉 임시세자라고 불렀다. 정조는 아직 자식이 없었다. 그러나 28살의 건강한 왕이었다. 언제든 자식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홍구경은 마치 정조가 자식을 절대 못 볼 것처럼 완풍군을 후계자로 만들려 했다. 정조가 참을 수 없었다. 1780년 홍구경은 권력에서 쫓겨났다. 완풍군은 상계군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름도 이담으로 고쳤다. 그러나 그는 이미 정치적 뇌관이 되어 있었다. 홍구경이 실각한 후 구선복은 다시 홀로 훈련대장이 되었다. 7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다. 조정의 권신은 여전했다. 정조는 속으로 이를 갈면서도 겉으로는 구선복을 대우했다. 그가 병권을 손수 쥐고 있고 그 무리가 많아서 갑자기 처치할 수 없었다. 정조는 훗날 이렇게 고백했다. 24년 동안 참았다. 24년 동안 기다렸다. 구선복을 쓰러뜨릴 기회를. 1782년 정조에게 큰 기쁨이 찾아왔다. 후궁 의빈성 씨가 아들을 낳은 것이다. 무뇨세자였다. 정조의 첫아들이자 조선의 미래였다. 정조는 기뻤다. 3살도 안 된 아들을 세자로 책봉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어린 세자였다. 그런데 1786년 5월 비극이 일어났다. 무뇨세자가 홍역으로 죽은 것이다. 겨우 5살이었다. 정조는 슬픔에 빠졌다. 4개월 후인 9월 의빈성 씨마저 세상을 떠났다. 만삭의 몸으로 죽었다. 뱃속의 아이와 함께. 연이은 불행이었다. 정조는 절망했다.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독살이라는 것이다. 대왕 대비 정순왕후가 움직였다. 그녀는 정조와 대척점에 있던 인물이었다. 정조의 계비로 정조 즉위 당시 겨우 31살이었다. 오빠 김기주가 정조에게 처벌받아 유배 중 죽자 정조를 원수로 여기고 있었다. 정순왕후는 언문교지를 내렸다. 무뇨세자와 의빈성 씨의 죽음이 의심스럽다. 범인을 찾을 때까지 식음을 전폐하겠다. 왕실이 술렁였다. 대왕대비가 단식투쟁에 들어간 것이다. 누군가 세자와 후궁을 독살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범인은 누구일까? 11월 상계군 이담이 죽었다. 혼례를 올린 지 며칠 안 된 18살 소년이 독을 마시고 자살한 것이다. 아니, 자살이었을까?
아버지 은원군이 독살했다는 설도 있었다. 왜 죽었을까? 상계군은 한때 홍구경이 왕위 후계자로 만들려 했던 인물이었다. 만약 무뇨세자가 독살당했다면 다음 후계자는 누구일까? 바로 상계군이었다. 그렇다면 상계군을 왕으로 만들려는 세력이 있었던 것일까? 송규가 나섰다. 상계군의 외할아버지였다. 그는 정조에게 고변했다. 상계군이 생전에 이렇게 말했다. 김정승이 살면 나도 살고 김정승이 죽으면 나도 죽을 것이다. 김정승은 김상철이었다. 소론의 거두로 한때 영의정을 지낸 인물이었다. 그리고 김상철의 사돈이 바로 구선복이었다. 국문이 시작되었다. 조카 9명이 잡혀왔다. 신문 끝에 충격적인 진술이 나왔다. 작년에 홍보경과 문양회의 영모 사건이 있을 때 우리 집안이 관여했습니다. 정조를 죽이고 상계군을 왕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구선복도 끌려왔다. 처음에는 부인했다. 나를 모함하는 음모다. 그러나 증거가 속속 드러났다. 결국 구선복은 자백했다. 정조실록은 그날을 이렇게 기록한다. 역적 구선복으로 말하면 홍인함보다 더 심하여 손으로 찢어 죽이고 입으로 그 살점을 씹어먹는다는 것도 오히려 허루한 말에 속한다. 허루한 말, 더 할 말이 많다는 뜻이었다. 정조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다. 24년 동안 참았던 증오가 폭발한 것이다. 4년간 괴로움을 참고 있다가 끝내 사단으로 인하여 법을 적용한다. 정조는 마침내 구선복을 처벌할 명분을 얻었다. 영모였다. 명백한 영모였다. 이제 아무도 정조를 막을 수 없었다. 1786년 12월 9일 남대문 박자거리에 사람들이 모였다. 69살의 노인 구선복이 형장으로 끌려왔다. 능지처참이었다. 조선 최고의 형벌이었다. 사지를 하나씩 자르는 형벌. 팔다리가 잘려나갔다.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갔다. 구선복은 그렇게 죽었다. 무인의 왕이라 불리던 남자의 최후였다. 구명은 3군을 모아놓고 조리를 돌린 뒤 목이 잘려 효수되었다. 양자 구의겸은 과천에서 목이 잘렸다. 구선복의 집안은 몰락했다. 가사는 정몰당했고 가족들은 노비가 되었다. 능성구씨 일가의 몰락이었다. 조선 개국부터 영조 때까지 무과 급제자 363명을 배출한 명문가. 왕실과 혼인을 거듭하며 권력의 핵심에 있던 집안. 구선복 한 사람으로 인해 모두 무너졌다. 2016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경기도 화성시에서 구선복의 시신 일부가 발견된 것이다. 230년 만이었다. 수원 최씨 집안이 능지처참당한 그의 다리뼈를 몰래 수습하여 자신들의 땅에 묻었던 것이다. 왜 그랬을까? 최씨 집안은 구선복과 어떤 인연이 있었던 것일까? 역사는 말하지 않는다. 다만 230년 동안 그 비밀을 지켜온 최씨 후손들의 마음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구선복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 권력의 정점에서 무종으로 불리던 남자. 그러나 그는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 1762년 그날 디주 앞에서 구선복이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야사에는 그가 사도세자를 조롱했다고 하지만 실록에는 없는 이야기다. 다만 분명한 것은 11살의 눈에 그의 모습이 깊이 각인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24년 후 그 세손은 왕이 되어 구선복을 능지처참에 처했다. 영모라는 명분으로. 그러나 정조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버지에 대한 원한이 자리하고 있었을 것이다. 구선복은 정조를 얕봤던 것일까? 아니면 정말로 영모를 계획했던 것일까? 무뇨세자와 외빈성씨의 죽음은 정말 독살이었을까? 아니면 정순왕후와 정조의 정치적 대립이 만들어낸 사건이었을까? 역사는 많은 것을 숨기고 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실록에 기록된 것뿐이다. 그러나 실록조차 완벽한 진실은 아니다.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 무종으로 불리며
누구도 건드릴 수 없을 것 같던 구선복도 결국 무너졌다. 아무리 강한 권력도 왕의 원한 앞에서는 무력했다. 그리고 복수는 차갑게 익어간다는 것. 정조는 24년을 기다렸다. 24년 동안 구선복의 얼굴을 보며 고통받았다. 그러나 참았다. 때를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을 때 정조는 주저하지 않았다. 통영 도산면에 가면 이상한 비석이 하나 있다. 몰자비비다. 글자가 지워진 비석이라는 뜻이다. 원래는 구명의 선정비였다. 1783년 통제사로 있을 때 백성들이 그의 은덕을 기려 세운 비석이었다. 그러나 1786년 구명이 영모로 처형당하자 누군가 비석의 글자를 모두 지워버렸다. 이름을 남길 수 없었던 것이다. 백성들은 그 비석을 귀신비라고 불렀다. 밤이면 구명의 귀신이 나타나 억울함을 호소한다는 전설이 생겼다. 정말 억울했을까? 구선복은 정말로 무죄였을까? 아니면 정조의 원한이 만들어낸 누명이었을까? 우리는 알 수 없다. 다만 능지처참이라는 가혹한 형벌이 집행되었다는 사실만 남아있을 뿐이다. 구선복의 후손들은 경상남도 기장군으로 숨어 들어갔다. 성을 바꾸고 살았다. 역적의 후손이라는 낙인을 견딜 수 없었다. 능성구씨 일가는 그렇게 역사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230년 후 화성의 한 야산에서 구선복의 다리뼈가 발견되었다. 최씨 집안이 지켜온 비밀이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 역사는 이렇게 때때로 잊혀졌던 진실의 일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정조는 구선복을 처형한 후 무엇을 느꼈을까? 후련했을까? 아니면 공허했을까? 24년 동안 참았던 복수를 완성한 순간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실록은 말하지 않는다. 다만 정조는 그 후 장용령을 강화했다. 왕실 친위 부대였다. 다시는 구선복 같은 신하가 병권으로 왕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정조는 왕권을 강화했다. 그것이 정조가 얻은 것이었다. 오늘날 우리가 구선복의 이야기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권력은 책임을 동반한다는 것이다. 구선복은 막강한 병권을 가졌지만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했을까? 그는 백성을 위해 썼을까? 아니면 자신의 영달을 위해 썼을까? 그리고 모든 행동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이다. 1762년 뒤주 앞에서의 행동. 그것이 무엇이었든 그것은 24년 후 구선복의 목숨을 앗아갔다.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의 결과를 나중에 받게 된다. 때로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마지막으로 용서와 복수에 대해 생각해보자. 정조는 용서할 수 없었다. 아버지를 잃은 상처가 너무 컸다. 그래서 24년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 복수가 정조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었을까? 구선복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다. 무종으로 불리며 조선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남자. 그러나 그는 역적으로 몰려 능지처참을 당했다. 그의 이름은 지워졌고 가문은 몰락했다. 다만 230년 후 화성의 야산에서 그의 뼈 일부가 발견되었다. 최씨 집안이 지켜준 덕분에 어쩌면 그것이 구선복에게 주어진 마지막 자비였는지도 모른다. 역사의 자비. 모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비.